일반 시민이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러 정치 사회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윤석열의 결핍, 후진국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게 대한민국이란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긴 살아오면서 위기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편이 갈린 방송과 언론이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방송과 뉴스를 접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늘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투쟁 속에서 누구는 선수로, 누구는 지지자로, 누구는 방관자로 어찌되었든 사실이든 왜곡되어 과장되었든 늘 위기라는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삶도 벅찬데도 그럼에도 우리 삶의 공동체가 되는 나라의 미래가 더 걱정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번 대선을 치를 때마다 작두위에 칼날을 타는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대선이라는 투표 행위가 민주주의에 꽂히면서도 그것이 작두를 타는 행위처럼 얼마나 위험한 제도였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늘 희망찬 새해도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곧 코로나도 잊게 살게 될 날들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정치 집단이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도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 오지랖 넓은 경솔인가 싶기도 한데, 그냥 그런 생각이 가시질 않기에 왜 일반 시민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실로 단순한 몇 가지 이유가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새로운 유행의 위기라는 생각이 앞설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작 뽑힌 사람은 그 역할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일반 시민의 단견으로도 와, 이거 나라가 골 때리게 흘러가겠는데 하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로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 일례로 여러분이 저를 마을의장으로 뽑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마을의장 하면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반적 방식과 기대하는 보편적인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보통의 마을의장 역할은커녕 잘할 줄 아는 것이라곤 전 의장의 비리가 있는지 캐묻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확산으로 마을 청년들 시켜서 뒷조사하고 마을 부녀에 동원해서 비난 여론 퍼뜨려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일 잘하는 의장처럼 과대포장에만 치중하고, 혹 나의 무능과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왕따시키고 서로 분열시켜서 분란이나 조장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마을의장 경선하면서 나보다도 더 말 잘하고 일 잘해 보이고, 심지어는 똑소리나게 유능해 보이고 인기도 많아 보였던 경쟁자 E씨를 범죄자 취급해서 결국 마을에서 알아서 E씨를 배척하도록 조장하고 다니는 짓이 제가 할 줄 아는 전부였고, 그런 일에 매우 특화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런 개또라이를 왜 뽑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마을은 그래도 몰락은 피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가 때로 달려들어 전 문의장을 욕하고 문의장을 돕던 조 청년회장을 마녀사냥 길로 일가족을 물문지화로 이끌고, 그런 일에 동조하여 더 재미를 느끼고 같이 돌팔매질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 검찰 사태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런 마을에선 결국 나쁜 의장을 세우고 만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지난 20대 대선 결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인데도 그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과 역할 자체를 이해 못한 의장을 뽑았던 마을은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살기 좋았던 우스마을도 저 같은 또라이장을 뽑아둔다면 순식간에 모두가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난하며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후진 마을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일례로 이장도 자신의 이장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역할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보수와 진보는 이미 정파적으로 편이 갈려서 무조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넓은 범위에서는 진보 시민이라는 범주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공정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상식적인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몇 개월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과정과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차분히 준비하며 치밀하게 실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너무 갈팡질팡해대는 통에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과 안보 공백만 초래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조금만 이해했다면 자신이 했던 말이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역시 청와대 이전을 공약하였고 이전을 준비했지만 검토하면 할수록 현 청와대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그나마 최선이란 판단을 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말도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처리하고 포기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막 뭐든 내키는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단순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윤석열은 알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막 함부로 남용해서 안 된다는 이런 대통령의 역할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넘치도록 많은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9개월 동안 우리가 보고 들은 뉴스들은 뭐가 있었나요? 윤 의장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전 문 의장의 비리나 조장해 보려 하고 한때 경쟁자였던 이 씨를 인생 조져 놓아야겠다고 달려들었듯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을 가장 출세해주고 믿어준 전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내보려고 혈안이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였고 가장 미래 권력에 가까운 이재명을 죽여놓겠다는 의도가 보일 정도로 자신의 호위무사인 검찰과 수권론들을 동원하는 행태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경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마저도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다. 나약하다. 권력을 줘도 못 쓴다. 상대는 저렇게 비열한데 너무 원칙타령하는 선비처럼 군다는 볼멘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나마 자신이 휘둘러도 되는 칼을 옆에 차고도 윤 암흑의 망나니처럼 굴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지만 언론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하고 생각했기에 수구 조중동 카르텔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과 한 편을 먹고서 공격하여도 정부가 언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수권론들과 한 편을 먹고서 자신이 가장 원했던 국정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검찰총장에게 가타부타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알았기에
자신의 국정과제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가장 출세시켜준 윤석열에게 배신까지 당해가면서도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스스로 사퇴할 정도로 그때까지 독립을 보장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다른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나라는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권력기관과 검찰도 독립이 보장되어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굴러가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대통령을 세운 나라는 한순간에 국가기관과 검찰이 한 사람의 수직처럼 나서서 정적 사냥에 올인하며 수구 언론과 협잡하여 여론 왜곡하며 정치 공작이 난무하는 한순간에 정치 후진국이 되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차이가 너무도 큰 국가적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 몇 그램의 뇌 속에 담긴 이 생각의 차이, 자신의 역할을 바로 알고 있는지의 차이가 이렇게나 다른 국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유행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판단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의 배우려는 자세와 학습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대통령이라고는 하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다 초보 대통령일 것입니다. 초보의 특권처럼 누구든 실수도 하고 그리고 배워가면서 일할 수밖에는 달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초보 대통령의 덕목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행사나 기념사에서 연설한 수많은 방송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은 점은 저 긴 분량의 연설을 어떻게 원고도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프롬프트가 있어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마치 생각나서 말하는 것처럼 연설을 하지만 이미 연설문도 배포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연설문을 거의 외웠다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설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연설 원고를 최소한 핵심 부분은 써봐야 가능할 것입니다. 남이 써준 원고로 쉽게 외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설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하고 그 내용도 몇 번을 지우고 고치고 했어야 그 긴 연설을 막힘없이 술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문재인은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던 자세는 되어 있었다고 판단해줘야 상식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TV조선이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국가 비전에 대해서 듣는 자리에서조차도 윤석열은 프롬프트가 준비가 안 돼 약 1분 30초 동안 생방송이 침묵으로 채워졌다는 뉴스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깟 프롬프트 없다고 국가 비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장관하고 영상회담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중국 장관은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원고를 보면서 질문한 영상을 보고는 아이고 이 무슨 나라 망신인가, 중국이 우리 대통령은 원고 없이도 질문 못한다고 업신여기겠구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단임자라 반드시 초보가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초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똥을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똥인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데 무슨 조폭두목처럼 배우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고 가르치려 들고 대통령 자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 마냥 망나니처럼 행동하며 조언도 들으려 하지 않고 국가 대소사와 국가의 미래 방향마저도 지 맘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그 나라는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기에
막다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판단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운영 태도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해프닝 중에 하나였던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욕설 파문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늘 품위 있고 점잖게 행동해야 된다는 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 자신의 개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다면 그땐 용기 있게 실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개인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이고 대통령의 역할을 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결코 거짓이나 속임수나 내 편의 여론을 동원해서 용기여천가로 찬양해 대면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새끼 저 새끼 해왔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결코 거짓이나 속임수로 변명하고 심지어는 지가 방귀 뀌고서는 냄새난다고 말한 사람을 권력으로 짓누리려 하는 행태를 일삼는 나라는 분명 망해갈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UAE에 가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해서 불쑥 UAE 적은 이란이다라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해 봅시다. 무지했던 아님 실수했던 이미 엎질러진 물 남은 방법은 잘 수습하는 길이 최선의 대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운영 방식과 태도가 남다르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아무 말 대잔치로 일관하여 오히려 이란을 자극하여 세일즈 외교는커녕 적국만 더 늘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보라 실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비상식적인 태도를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면 그게 어디 이전에 봐왔던 국가적 위기인가요? 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지 이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